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인사는 세 분 다 네. 해주셨으니까요. 바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뭐 불행요원 출신 부승찬 의원님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국회 영상 한번 보고 가야죠. 네. 국회에서 자신감 강연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랑 정도 정당으로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그건 아니죠. 손가락질하고 야란이요. 권영진 앉아. 잘못 계시고 반말하지 마세요. 자신감 강연. 이렇게 여러 명이 국내의원 의원들이 저 정도면 자신감 생긴다고. 없던 사람도 자신감 생긴다니까. 전 요즘에 제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내 김창옥 강사. 자신 있어. 그러자 바로 자신 있어 하니까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대단하십니다. 네.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제 인생의 가장 그 이미지로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그러셔. 아니 뭐 선 넘네라든지 이런 거는 손 그래도- 넘네 해보자는 거야. 자신 있어. 이게 3단 콤보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저는요 말렸어요. 맞아요. 그래요. 예. 이 김준혁 의원이 예, 맞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예, 막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말리는데 맞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거든요. 말리는 부승찬 이렇게? 네. 야 부승찬이. 진짜로요? 그래서 순간 딱 앉는데 그냥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신 있냐고 하니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눈빛 흔들리지 않고 저를 응시했으면 그럼 됐어 이러려고 했지. 근데 눈빛이 흔들리니까 다가가면 이게 정리되겠다. 그래 일어나서 다가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의원님 나는 말리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실제로 말리시더라고. 예, 맞아요. 김준혁 의원이 아주 흥분하셔갖고 나는 사실 우리 의원님만 봤어요. 요것도 뭐 한 건 하실 것 같아. 말리더라고 그래 내 속으로. 이번에는 흥행 참패다 싶었는데 바로 자신감 강사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맷집은 좋으니까 요즘 뼈가 굳어서 네. 다른 건 안 되는데 맷집은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붙어도 예. 그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네. 갑자기 그 권영진 권영진. 네.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는지 선약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바로 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뭐 이 영상 보려고 모신 건 아니고 굉장히 그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모신 겁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블랙 요원들이 예. 복귀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12월 24일에 있었어요. 맞다. 그 블랙 요원의 임무는 시설물 폭파였다. 그래서 청주공항, 사드 기지, 대구 군공항. 예. 무시무시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블랙 요원들은 C4 음. 폭탄 맞아요. 그리고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 덕분이었는지 25일 새벽 4시 15분에 복귀를 했다라는 제보를 또 이광희 의원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광희 의원이 다시 제보를 받았다면서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그 무모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군대 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 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유 무서워. 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냥 이 뭐 소대 단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 단위입니다. 아 개인. 예, 개인 단위로 똑같은 목표를 주는데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한 명이 뭐 이게 잡히더라도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전부 한 명 한 명 한 명 동일한 목표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블랙 요원이. 그리고 블랙 HID가 아니고요. HID는 현역 북파 공작원이고 블랙 요원은 정보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보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국내 임무는 없습니다. 국내 임무는 없습니다. 뭐 몽골 사태가 터졌을 때 네. 뭐 2명이 이제 그 몽골 정보 당국에 잡히고 막 이런 일이 체포됐죠. 있었잖아요. 예, 네. 체포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무가 떨어지면 바로 여권을 준비합니다. 여권을 준비해서 이거 해외로 가는구나. 임무 네. 자체가 임무 자체가 국내 임무가 아예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 블랙 요원이 임무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해외 임무인데 이번 제보는 지금 블랙 요원들은 다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오비 조직 같아요. 블랙 요원 오비나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이 제보도 문자 메시지로 있었잖아요. 저한테도 왔잖아요. 네네. 러시아제 사제 권총을 이용한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기 관리나 이런 거를 보면 총기 관리라든지 실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반납이 됐는지 이게 다 확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다라는 거는 오비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실탄이나 총기류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전수 파악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총기가 뭐 빠져나갔다든지 탄창이 빠져나갔다든지 폭탄이 빠져나가면 이건 국내 소유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보자를 색출하는 거. 네. 블랙 요원들 중에 지금 다 나와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이광희 의원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제보자가 누구냐 이 색출을 하는 거예요. 색출 작업. 예, 그래서 지금 저 이광희 의원이 저보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는데 그날 어제 제가 의총 사회를 보고 있어서 기자회견 시간까지 안 끝나서 이제 혼자 가셔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설악 동지회라든지 이런 중심에 일정 부분 뭐 이재명 암살이라든지 대표에 대한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노리는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제보자에 대해 제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예. 블랙 요원을 모집하는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돼요. 그건 약간 왜냐하면 좀 희미하고. 명령 체계 자체가 블랙 요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임무 명령을 하달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요원들은 거의 1명, 2명 꼴로 움직여요. 네, 이게 네. 뭐 5, 6명, 뭐 30명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HID 같은 경우 뭐냐면 분대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 개 팀에 이제 7, 8명. 이건 그냥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네. 블랙 요원들은 이제 해외 공작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베일에 쌓여 있는 공작원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명이 잡혀도 이 사람은 그냥 무명이잖아요. 여권도 이게 실제 이름이 아니고 국적도 바꾸기도 하고 007 보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국 정부가 시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블랙 요원이 체포되거나 뭐 이러면 뭐 공작을 하다가 체포되면 아니 우리 한국 정부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딱 말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요원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육군 정보사에서 관리해요? 예, 정보사에서. 아,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불량 요원도 있죠. 국정원도 있고. 네, 근데 국정원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육군 정보사. 예, 정보사에서 제보 온 사람이 또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정보사 소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사고 그다음에 명령을 이제 복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임무를 주면 성공할 때까지는 이 회수 명령을 안 내려요. 아이고, 기본적으로. 큰일이네. 아니 원래가 그렇다는 네.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라는 거야. 예, 원래 개념은 그런데 네. 이번에는 개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부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어. 그거는 확인이 된 거고. 그건 확인됐고. 확인됐고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정보사 요원인지 혹은 오비들 그러니까 극우 세력 HID 출신이나 정보사의 블랙 요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무를 내리는 건지는 알 수 없죠.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찌 됐던 간에 미리미리 걱정하고 대비를 하는 게 더 아니 중요하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그렇지. 해버리면 움찔을 하게 되고요. 움찔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 대표님의 동선도 비공개로 많이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보사에서 어떤 정보사 간부가 문자로 암살을 시도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광희 의원한테 보다 구체적으로 몇 번 국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지 마라. 그래갖고 이광희 의원이 그 제보를 받고 이 당 대표실로 전달해서 그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이게 뭐냐면 구구 세력들은 윤석열도 안 되지만 윤석열 어차피 탄핵 인용됐으니까 네. 이재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냥 내리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도 강화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죠 앞으로. 네. 예. 아유, 참 무섭다 무서워. 무섭죠. 이게 이 대선이 안 끝나면은 계속해서 이 맞아요. 국면이 이 맞아요. 긴장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시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출연자들이 네. 지금 좀 적체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네. 국회 알지 국회. 그렇게 알죠. 국회 본관에 군인하고 경찰이 거기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엄 때 걔네들이 너무 많이 협조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단전단수에 관한 정보도 미리 거기서 빼갔던 건 아닌가 막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동선 관련해서도 예, 김용현이가 그 국방부 협력단 국회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 저기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 찍히고 그랬잖아. 예. 이게 계속해서 저는 찝찝했는데 이번에 국회 사무처가 이제 군대하고 경찰에게 제공했던 그 공간을 국회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완전히 그냥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요건 이제 뒤늦게나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현태 나의 라이벌 김현태 707 특임 단장 네. 이자가 국회 침탈에 가장 악질적 주동자다 해가지고 이자도 국회 사무처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이번에 조처가 있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예, 이제 경찰에서 이제 파견 나온 경비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경찰청의 명령을 받긴 하지만 국회의장이 관할 하거든요. 또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국회 경비대가 오히려 이 개헌군의 편에 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층에 국회 본청 1층에 협력단 사무실이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전부 폐쇄를 했어요. 네. 개헌 끝나고 나서 바로 봉인지도 붙이고 폐쇄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김현태 같은 경우는 너무 악질이었어요. 악질이야 이놈. 네, 왜냐하면 8월 달에 그 계룡대 그러니까 대전 계룡대 이제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구룡 골프장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랑 골프 쳤구나. 내랑 골프를 8월에 쳤어요. 지난해 네. 8월에. 내랑 골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한 거야. 네.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서 마치 자기는 영웅인 양 부하들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제 뭐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참군인이라고 봤죠. 네. 처음에는. 최욱이 빼고 다 그렇게 봤어. 네, 맞아요. 최욱이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홍장원도 예. 그렇게 안 보잖아요 지금. 아이 그 얘기는 또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달라. 뭐냐면 김현태랑 홍장원 차장은 좀 다른 게 홍장원 차장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좀 올려치기는 나는 조금 저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좀 이게 다릅니다. 그 저는 인물을 보는 눈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제 눈이.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일단 그 707 특임 담장은 저희도 이제 위증죄로 저희 특위에서 국조 특위에서 위증죄로 고발 조치는 했거든요. 근데 보직 해임 위에는 한 게 없어. 이 그 사법적인 뭐 처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키스탄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외 파병 부대장 지원도 하고, 네. 막 이러고 이제 해외 나가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네. 근데 김현태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인 게 네. 그렇게 8월부터 해서 계엄 모의를 한 주동자였어요. 주동자고 그러다 보니까 단전 단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 거예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공용물 손상죄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건조물 침입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회의장 소동죄 뭐 이 세 가지로 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협력 단장은 계엄이 끝나고 나서 그 방을 찾아갑니다. 맞아요. 맞아. 협력단. 근데 알리바이는 있어요. 뭐냐면 쇼핑백 들고 나왔어. 네, 거기에 이제 뭐 저 빚하고 그걸 들고 나왔다는데 왜 알리바이가 있냐면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디펜스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협력 단장이 갑자기 이틀인가 3일 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나왔어요. 출입증 패스가. 이게 국회에서 상시 출입증 패스를 주잖아요. 그게 안 나와서 전임자 거를 쓰고 있었어요. 계속. 전임자 거를 쓰고 있었는데 계엄날 거기에 협력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보좌관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인가 성일종 위원장이 부르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무단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CCTV에 찍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고 조치를 국회 사무처에서 국방부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다시 이제 고발, 형사 고발 조치도 이거 잘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무처장이 아무래도 국토위원장 출신이고 국방위에서도 이렇게 의원으로 활동했던 김민기 전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사정이라든지 협력단 사정이라든지 너무 잘 알아요. 빠삭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계엄 끝나고 나서 상임위가 열리는데 과거 같으면 뭐 사성장군 장관들은 그냥 프리패스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제 쫙 제가 이제 상임위가 있어서 딱 들어가는데 저 1층에서 뒷짐 딱 찌고 그 출입문 쪽을 김민기 의원이 딱 쳐다보고 있고 그랬더니 국회 사무처장. 뭐냐면 검문 검색을 강화한 거야. 그래서 장관들 총리들 전부 이렇게 그래요. 확실하게 하셨네. 네, 그래서 완전히 수치심도 주고 아주 그냥 네. 칼같이 너무 잘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현태와 말수 좀 줄여주시고요. 지금 그 서울대 교수님이 지금 1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네. 왜 부르신 거예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신감 강사 우리 부승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